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맞대결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YTN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확정적으로 지금 과반을 확보를 한 겁니까? 변동 가능성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아닙니다. 아, 공식이 아니에요? 예. 이게 투표를 하잖아요. 네. 투표를 하는데 그것이 며칠 걸립니다. 또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코커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언론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네. 그러나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다르거든요. 다만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얻었다는 2,383명의 대의원 과반을 넘죠. 전당대회에서. 네. 매직 넘버입니다. 네. 이 안에는 571명의 슈퍼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전당 7월 25일 전당대회 가서 입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샌더스 후보는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고 네. 클린턴 후보는 약간의 노심초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힐러리와 트럼프 중에 누가 당선이 되는 게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이게? 어떤 게 좋다는 기준을 이렇게 세워봅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는 전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대미 관계라든지 대북 관계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기조에서 보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우리한테 훨씬 더 정합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힐러리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 북핵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 문제가 있을 거고요. 무역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북 압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책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대북 포괄적 경제협정 압박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렇게 하죠. 미국, 중국의 화웨이 그룹이 북한에 수출한 목록이 뭐냐 이런 것까지 요구가 있거든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라는 목적에서 보면은 북한 정책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미 동맹이 있죠. 한미 동맹을 힐러리 클린턴 진영을 일단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요시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올려주길 바라긴 해요. 그러나 한미 동맹이 우선이고 방위비 분담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트럼프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무역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에 우리가 한미 FTA 맺었던 FTA는 존중한다. 다만 앞으로 맞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역은 약간은 반반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조에서는 한미 동맹, 북핵, 무역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궤를 같이 한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위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우리가 한 50% 정도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남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70%까지 된다는 계산도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는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무임승차는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이 올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일본, 독일,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다 분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압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강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FTA 같은 한미 FTA 재조정하겠다는 전부 재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역의 통상 압력이라든지 그 파고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로 가볼게요. 지금 현지에서의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힐러리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유리합니까? 판세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전국적인 지지도 45대 45 정도인데 최근에 트럼프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힐러리가 10%포인트 정도 앞섰는데 크게 앞서고 있다가 지금 비등비등하다가 트럼프가 약간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역전이 지금 됐다는 전국 지지도가. 거죠. 전국 지지도가. 다만 미국 선거에서는 전국 지지도가 높아도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각 주에서 대의원 수가 많은 주를 승자 독식하기 때문에 전국 지지도가 낮아도 큰 주에서 이기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의원 수로 따지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많으면 270명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한 140명까지 앞설 수 있다. 상당히 압도적이죠. 이 트럼프에 비하면 그런 판세를 볼 때는 전국 지지율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만 당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클린턴 후보가 네. 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지금 예상을 보면 이번 미국 대선이 가장 네거티브한 선거전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11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후보의 각각의 장단점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자, 힐러리 후보는 장점이 네. 풍부한 국정 경험이죠. 네. 이 직전에 국무장관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도 했고요. 예. 그래서 외교 경험, 국방 쪽에서는 안보 쪽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네. 후보는 어떤 것이 장점일까요?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이런 건 장점입니다. 자, 백인 중산층 특히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 강한 어필이 있고요. 네. 또 우리 미디어를 다루는 데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막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미디어가 이슈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이런 네. 쪽에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예. 단점이요? 힐러리 클린턴은 우선 가장 볼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 네. 월가하고 가깝다.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지만 기득권층이다라는 그 평가가 많이 있고요. 네. 트럼프 후보는 아웃사이더다. 아무래도 무슨 막말을 해도 신선하다, 다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힐러리와 트럼프의 맞대결 관련해서 박성우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